안녕하세요. 김 변호사의 호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킹킴 변호사의 김변입니다. 김변이랑 저랑 모두 82년생 개띠죠. 그래서 우리가 또 띠가 개띠니까 뉴스에 이제 개라든가 강아지가 나오면 눈이 일단 갑니다. 얼마 전에 이 시각장애인 안내견 마트에서 들어가는 과정에서 매니저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동반한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어서 일단 입구에서 제지를 해서 한바탕 좀 소란이 났어요. 이게 아무튼지 한 누리꾼에 의해서 인터넷상으로 올라와서 좀 일파만파 문제가 됐는데, 일단 이 마트 아예 메인 출입구 있잖아요. 거기선 통과가 됐고, 이제 마트 안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마트 안에 이제 카트 뭔지 있고, 알죠? 캐시어 계산대 있고 그죠. 거기서 이제 제지가 된 건데, 지금 마트 매니저가 잘못을 한 거는 명백하고, 그리고 사실 법 위반이거든요. 법 위반이죠. 그래서 마트 차원에서도 이제 사과의 표시를 했는데,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이 컨텐츠 다룬 이유는 그 마트 직원분도 잘 몰랐던 부분이고, 그렇죠. 사실은 이제 뭐 법률가 중에서도 이 법을 잘 모르는 분들 많아요. 많죠.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한번 주지를 해드리고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반 분들도 이거는 잘 아실 거예요. 뭐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이 뭐 보조를 해주는 반려견 데리고 들어갔었을 때 당연히 그걸 제지하면 안 될 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반 상식으로도 아는데, 이게 문제가 됐던 거는 보통 이제 생후 7주 정도 된 강아지들 가운데서 장애인 안내견을 해야 되는 강아지들은 어쨌거나 수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수련을 받고 하는데, 그걸 이제 일반 위탁 가정에 맡겨줘서 하는데, 이걸 퍼피워킹이라고 합니다. 심지어 그 퍼피워킹을 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이에요.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잘 교육을 해가지고 장애인 분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데,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트 직원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아닌데 왜 안내견을 데리고 들어왔지? 라는 이제 생각에서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발단이 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퍼피워킹이라는 게 사람으로 치면은 우리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인턴 기간이 있고, 혹은 뭐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. 이제 그런 기간을 당연히 거쳐야지 그 어린 강아지가 그 장애인 안내견으로서 교육을 받고 사회로 나가서 사회화가 돼야지만 그 장애인의 또 편의를 위해서 동반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우리가 또 모르고 있는 게, 시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분들도 그 장애인 보조견에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 보조를 법으로 받을 수 있고요. 그게 이제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나와 있습니다.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, 숙박시설 및 식품 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 할 때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정된 전문 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도 같다. 그럼 뭐 예를 들어 정당한 사유란 이런 거죠. 그 안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있거나 뭔가 좀 문제가 있을 때 그 장애인 보조견의 안전, 그리고 그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서 출입이 금지되는 특단의 사정이 아닌 이상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다 출입을 허가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에 대해서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형사 처벌의 문제는 아니고 과태료가 있는데요. 과태료가 300만 원의 과태료인데, 뭐 사실 이게 뭐 처벌의 문제는 차치하고더라도 초반부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몰랐기 때문에, 그 마트 직원도 몰랐기 때문에. 근데 물론 법률의 부지라는 거는 우리가 뭐 대법원으로는 법률의 부지는 뭐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, 근데 일단 알아야죠.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 이걸 좀 널리 알려가지고 이제 뭐 정말 퍼피워킹을 하는 장애인 안내견이라던가 이런 뭐 친구들 왔었을 때 거부하지 마시고, 왜냐하면 그건 법 위반이니까 이제 아셨으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컨텐츠 찍고 있는 거죠. 그런 차원이고, 그리고 이게 그 장애인 보조견이 사람한테 굉장히 친화적이고 공격성이 약한 견종들이 이제, 그리고 지능이 높고 이런 견종들이 이제 이 활동을 많이 하는데,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장애인 보조견이 너무 귀엽고 이쁘다고 해서 말을 건다거나 만진다거나 쓰다듬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삼가해야 될 그렇죠. 행동입니다. 마지막으로, 그리고 뭐 장애인에 대한 이제 예전과 같은 뭐 편견이라던가 뭐 이런 사회적 차별 같은 경우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, 근데 그걸 이제 없애는 시작점 자체는 우리의 편견을 일단은 깨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, 장애인 보조견 같은 경우는 그 장애인의 정말 눈, 손, 발, 신체 일부거든요. 내 주위에 누군가가 또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, 그러니까 그 장애라는 것 자체가 뭐 남의 문제만이 아니다 보니까 모두 다 그렇게 잘 융화해서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도 김 변 말씀대로 사실 이 편견에 벗어나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그래도 오늘 2020년의 대한민국은 과거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이 발전됐다고 보고, 이 기사를 또 제보하고 그리고 밑에 공감을 많이 한 네티즌들의 그런 댓글들을 보면 훨씬 더 사회가 많이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있고, 앞으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한 사회구나라고 느꼈고, 그리고 꼭 장애인 보조견에 관련돼서는 저희 컨텐츠 보시는 분들
또 특히 뭐 많은 자영업을 하시거나 어떤 뭐 공공장소와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꼭 이 법률을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어울려져 사는 사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는 더욱더 강아지상을 한 균변이 활짝 웃는 활짝 웃어주세요. 다음 세상에 모든 강아지들 행복한 그날 오길 바라면서 오늘 저희 그만 물러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